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 기계 실기 파트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해서 헤드 개수를 구할 때 필요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R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보셔야지 이게 202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1회차 실기 때는 반드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 반드시 보시고 이번 시험에 출제되면은 개정된 기준으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평거리 R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사항이 개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수평거리 R은 이 살수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이 점이 스프링클러 헤드인데, 헤드에서 이제 물을 살수하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이 물을 뿌릴 때 이 살수하는 반지름에 대한 반경을 말하는 게 수평거리 R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그려놓은 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에 정방향 매치, 정사각형 매치를 그려놨는데요. 정사각형 매치를 그려놨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그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간격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클러의 그 헤드 간의 거리를 S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정방향 매치 그려놨고, 이 점, 파란색 점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개를 이제 정방향 매치, 정사각형 모양을 그려놨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살수, 이제 반경을 그려놨습니다. 여기도 하나 그려놓고, 이 헤드의 살수 반경, 그 다음에 이 헤드의 살수 반경, 그래서 이 헤드의 살수 반경 그려놨고,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정방향 매치이고, 여기 이 R값, 그 다음에 R값, 이 R이 이제 그 수평거리, R 살수 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이 있고 R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코사인 45도를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 코사인 45도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삼각형 보시면은 이 빗변이 있고, 그다음에 높이가 있고 밑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 45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헤드 간의 거리, 이 S,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근데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이 살수 반경, 이 살수 반경이 2배 곱한 값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이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 가로입니다. 그래서 빗변이 R과 R, 이 R 살수 반경의 2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ER 분의 그다음에 S, 정방향 헤드 배치의 헤드 간의 거리, ER분의 S.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ER분의 S고, S 헤드 간의 거리는, 이 헤드 간의 거리는 ER 코사인 45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어떤 실내에서의 그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가로와 세로의 그 헤드 간의 거리를, 가로와 세로의 이제 길이를 헤드 간의 거리로 나눠서 2개를 곱해주면은 이제 전체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사항인데, 이제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 R값, 이 수평거리 R값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수평거리 R값이 이제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이제 올해 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수평거리 R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개정 전에는 이 R값에 대해서 무대부 특수 가연물은 1.7m 이하,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는 2.1m 이하, 그 다음에 내화 구조는 2.3m 이하, 레크시 창고는 2.5m 이하, 아파트 등은 3.2m 이하. 그래서 이게 꼭 외워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는 내화 구조랑 레크시 창고가 자주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려드릴게요. 1.7m 무대부 특수 가연물은 똑같은데 여기서 창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부랑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랑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1.7m, 숫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일 때,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인 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내화 구조랑 비내화 구조 창고일 때는 2.1, 2.1 숫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일 때는 어떤 이제 장소가 내화 구조일 때는 2.3, 2.4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크시 창고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크시 창고 원래 개정 전에는 2.5였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이거는 변경이 됐는데, 아파트 등은 개정 전에는 3.2였는데 개정 후에 2.6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레크시 창고가 삭제되고 아파트 등이 2.6으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사항의 중요한 요소는 레크시 창고의 기준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수평거리가 기존 3.2에서 2.6으로 변경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아파트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3.2가 아니라 2.6으로 이제 2.6을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는 헤드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크시 창고가 아무 기준 없이 주어진다면, 레크시 창고는 제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만약에 레크시 창고에 대한 기준이 주어진다면 레크시 창고가 비내야 구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1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야 구조일 때는 2.3을 적용해서 우리는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자체가 수평거리 R을 이용해서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뭐 숙지하고 계셨는데, 이 수평거리 R이 이제 개정이 됐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랬는데 개정 후는 이렇게 바뀌었다. 꼭 기억하시고, 레크시 창고 기준이 삭제되고 아파트 등의 수평거리가 기존 3.2에서 2.6으로 변경됐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서 이번 시험에 꼭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